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네머입니다. 비트코인 시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큰 하락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저가갱신의 위협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봉과 월봉이 이미 조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 편이니까 개장 이후에 특별한 상승세가 없다면은 주봉도 조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같은 이유로 2월 넘어가는 월봉도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런 식의 마감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 월봉이 조졌다는 것은 결국 2월달도 좋지 않다는 것, 나아가 1분기도 죽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은 차트 중심으로 알아볼 건데, 이제 주요 매크로 이슈들과 차트를 덧대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 8월에 엔캐리가 있었죠. 엔캐리 청산으로 위험자산군이 바닥을 찍고,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랠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1월 22일 트럼프 취임과 더불어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위험자산은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6, 10개월의 중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완화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위험자산은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라인을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미장의 온도가 많이 갈리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는 특별한 매크로 이슈로 연결 지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하락을 설명함에 있어 이렇다 할 이슈는 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제 유동성이겠죠. 그리고 기관과 ETF, 레버리지 팽창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작년 최고가 12만 6천 불을 기점으로 이제 하락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24년 4월, 25년 4월, 그리고 10월을 기점으로 했던 주요 로그 추세가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차트적으로는 이미 하락이라고 써놨는데 하락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이 끝났구나 까지는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던 상황이었죠. 이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겪으신 내용들,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든지 금은으로의 자금 쏠림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린란드 이슈도 있고, 근데 이게 딱히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미장은 잘 갑니다. 결국 요약을 하자면은 비트코인 자체는 그냥 약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고 미장과의 상관관계 CC가 높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쳐내리고 있는 중이다. 본격적으로 차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핵심은 저갱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갱이 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가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상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락을 크게 했네 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왔으면은 저갱은 저는 좀 필연적인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전략 구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시황을 전달드린 내용들은 이제 이 박스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세부 타점을 잡는 식으로 운용을 했었죠. 그럼 이제 아래까지 열어둬야 되는데 저갱이 날씨 아래는 어디를 봐야 되냐 한다면은 저는 이 세 개 박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위가 좀 넓습니다. 77K부터 54K까지 열려 있는데 결국 차트 베이스는 과거의 데이터를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해본 거기 때문에 대선 랠리 직전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24년 9월까지의 가격대가 우리가 다음에 지지고 볶고할 주요 전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바로 내린다는 소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또 이전 전략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갱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이제 적어도 65K까지는 예의상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진짜 까마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면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알트죠. 말 그대로 바닥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깝깝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좋으면 갈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우리 지난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얕은 상승의 구간에서 알트가 큰 반등이 왔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때도 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부비다가 살짝 올라가는 척만 해줘도 여기서 나름의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운 좋게 탈출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진득하게 참여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구간에서 함께 가격 추적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갱에 대해서 좀 확실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어떻게 내려올까, 단기적으로 어디서 반등이 일어날지에 대해 가지고 탐색을 해봐야겠죠. 일봉으로 보게 된다면은 가장 쉽게 보이는 접근법이 126K를 기준으로 A, B, C, 그리고 이제 D점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A, B는 CD 패턴이고요. 이번 반등 같은 경우가 정확히 0.382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 내려갈 시 1.272에서 1.618까지의 확장값을 예상 반등 구간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단박에 나온다면 폭락에 가깝습니다. 시장 폭락.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플래그 패턴입니다. 플래그는 이제 깃대, 그리고 여기서 깃발을 만들고 깃대만큼 한 번 더 내려간다는 것이 이제 하락 플래그의 모습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깃대를 만들었고 깃발을 세우고 내려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일봉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깃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격 리테스트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턴이 진행 중이다로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무지성 숏을 잡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패턴이라는 것은 결국 완성이 되어 봐야지 압니다. 플래그를 그려야지 플래그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적행은 하되 깊은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플래그가 아직 그려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란색 빗변이 이런 식으로 연장이 돼가지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올라가는, 그럼 이제 이거는 플래그가 아니긴 하겠죠. 이거는 저가를 살짝 스윕하고 오르는 그림이 될 텐데, 아무튼 너무 패턴이란 것에 매몰돼 있으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놓칠 수 있으니까요. 요 가격대를 일단 오픈 정도는 해두시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일 가능성까지 모두 확인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작은 그림으로 내려올게요. 4시간봉 차트고 아까 말씀드린 플래그를 그리는 과정에서 요만큼 폭으로 하락을 했을 시 동일하게 다시 요만큼 하락을 할 수 있다. 이게 뭐 사자 이론이 아니고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박스를 우리가 이탈했을 시 박스를 한 단 더 쌓아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1대1 대응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항상 모양 맞추기가 아니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은 시간대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패턴도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접점이 모여 있고 저가를 살짝 수입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물대로 보면은 옆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건 그럼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는가? 결국엔 오더북을 봐야겠죠. 이 구간에 지정가들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가 반등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다시 세부 아이디어가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라인까지 다시 리테스트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가격 구간으로도 말이 되는 것이, 연장을 해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매물대들이 겹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행을 한다고 확신이 있다면은 이 라인에서 재차 숏 포지션에 진입해가지고 1TP, 뭐 2TP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85.5, 85.8K가 방금 말씀드린 리테스트의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숏자리입니다. 보시면은 그림이랑 타점이랑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림은 그림일 뿐이고 타점은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도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온다면은 저는 숏을 다시 트라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2.2K, 그리고 뚫린다면은 80.85, 78.35까지. 근데 여기서 스위칭을 해야 되냐 하면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예정이고요. 한편으로 오늘 단기 지지점은 82.2K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부비적되다가 82.2K를 하회하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자리를 돌파쇼 자리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그대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일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해요. 문제는 여기는 중간 지대입니다. 이런저런 분석을 해봐도 딱히 여기서 뭘 해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기준선은 요 82.2, 85.5, 85.8 두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하락 복귀입니다. 이번 하락과 몇 번의 매매를 시도를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실패했다.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손실 보는 거는 누구나 본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귀 내용을 좀 짧게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우선 1번 자리에서는 숏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손절을 한 경우였고 2번에서는 롱에 들어가서 손절을 한 경우였습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기는 진입 손절가에 미스가 있었고 여기는 시장 흐름을 거스른 죄. 바꿔 말하자면은 여기서 숏에 들어갈 근거도 충분했던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집이 화를 부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손실보다도 여기를 못 먹은 게 조금 아쉬워요. 뭐 또 다음에 좋은 기회를 찾으면 되니까요. 복귀 내용 살짝 공유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먼저 진입 손절가 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몰랐던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게으름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아닌가. 이게 작도라는 걸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 드리는 게 얼마나 깔끔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여기까지를 뭘 체크를 하고 여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누적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적시킨 내용들을 필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분석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정보들인 경우가 많다. 추세선으로 치자면은 이 주황색 상승 추세선 있죠. 이 리테스트의 가능성을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기존에 이 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도 여기서 부비적되다 보니까 원래 부비적되는 추세선들은 별로 의미가 없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삭제했습니다. 딱 이날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 또 이 38이라는 거를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간과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때 그래도 제가 계속 숏을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90K에 들어가고 90.2K에 잘랐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이 382까지 고려를 하고 1번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이 추세선까지 맞다는 거 확인하고, 세 번째 이거와 이거에 대한 되돌림, 서브 힌트로 이게 886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이걸 세 번째로 해가지고 정확히 90.5K 라인에 숏을 들어갔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때 들어가지 않더라도 90K에 들어갔던 숏은 이 라인까지 늘려받는다든지 하던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보가 빠짐으로 인해서 다 나가리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손절선이 짧기 때문에 손절선이 짧은 게 좋게만 들리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털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준에서 500불이면 털린 거 아니고 그냥 이건 실패한 건데 넉넉하게 받았던 분들이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었겠죠. 이제 이거 숏 놓치고 나서 복귀를 하죠. 또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대추세는 하방임에도 불구하고 소추세에서 유의미한 886 반등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통상적으로 결국엔 100만큼 내린 걸 86% 올렸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숏 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물론 급락이 나왔기는 했지만 따라서 저는 이 구간에서 충분한 상승 베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후 다시 숏으로 포지션 스위칭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제 생각을 정리한 표인데요. 추세 1 같은 경우가 추세 2보다 크고 이거는 추세 3입니다. 추세 3이 있고 그 안에 패턴이 있고 뭐 추세 4가 있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이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시도할지를 도표화한 건데 그림은 그냥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안 드리고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숏이 우위인 건 확실하다. 근데 대가리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이거였어요. 추세사에 기반한 롱 이후 숏 스위칭. 요만큼 886까지 올렸던 거를 다시 618까지 꼬라 박았고 제 생각은 적어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먹고 여기 어디선가 자리 주면은 다시 스위칭 해가지고 숏 노려야겠다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를 시도했던 게 요 2번 라인입니다. 이것도 타점은 좋았습니다. 87.7K에 진입을 했고 실제로 승차감은 개구렸지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랑말랑한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부터 큰 하락이 시작이 됐죠. 손절 자체는 87.5 정도에서 잘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아프다는 게 아니고 이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 잡았다는 게 좀 뼈 아프죠. 이게 여러분 진입을 했어요. 근데 승차감이 너무 구린 거야 진짜로. 안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OI를 마침 확인을 했다 사실. 네, 당시 OI 차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매매를 시도한 87.7K 라인이고 보시면 하락세와 더불어 OI가 이미 상승 궤적을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그리게이티드라서 전체 거래소 통합된 OI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특정 거래소가 있어요. 특정 거래소. 저는 이번 매매에 있어서 여기 나오는 특정 거래소를 참고를 했는데 여긴 조금 더 극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OI가. 아무튼 이거의 의의가 뭐냐면은 내가 롱을 잡았다. 근데 해당 구간에서 OI가 크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오히려 가격 방향으로 일치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들은 계속 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한 내용에 가격 변화가 없다. OI 변화도 없다. 이거는 그러면은 어쨌든 실패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왜 고집을 부렸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OI 내용 너무 어려우시면요. 여러분 딱 이것만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점을 잘 본다고 합시다. 롱이든 숏이든 탔어. 근데 타자마자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 높은 확률로 이 매매는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지션 사이징을 하던지 도망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월가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월가 트레이더들이 사실상 내가 진입했는데 이게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진입하자마자 알 수 있다고. 진입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그게 맞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비트코인 뭐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망부터 복귀까지 한번 스트레이트로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번 달은 조금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또 각 잡고 다음 달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